정말 이제 고지가 눈앞인데 단둘이 술만 먹으면 다 끝나는 건데 갑자기 막 카톡을 안 읽고 막 전화를 피하고 막 그래요. 안녕하세요, 공달입니다. 요새 저의 관심사는 사랑이거든요. 그래서 당분간은 남녀 문제, 노처녀, 노총각, 비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, 그 중에서 오늘은 남녀 갈라치기, 이 남녀 갈등 이게 왜 쓸데없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여러분들 의견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. 본론 들어가서 제가 최근에 올렸던 화류계 남녀 간 근무 난이도와 임금 격차에 대한 영상에서 여성 접대부의 난이도가 남성 접대부에 비해서 많이 어렵다,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이 영상을 보셨던 현직 선수분에게 장문의 DM이 왔어요. 본인은 가라오케 선수인데 아가씨들과 함께 방을 볼 때마다 내가 훨씬 힘들게 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. 그래서 처음으로 공달님 영상에 공감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며칠 전에는 여자 A랑이 함께 왔던 깡패 건달방에 들어갔는데, 깡패 옆에 있던 아가씨들은 뭐 대충 대답만 해주고 호응만 해줘도 막 TV 나오고 편하게 일하는데, 본인은 깡패 지인이던 여자 옆에 앉아서 정말 꼽이랑 꼽은 다 먹고 마지막엔 결국 뺨까지 맞고 나왔다. 더 억울한 건 뺨을 맞은 이유가 그 깡패 파트너였던 아가씨랑 몇 번 눈이 마주쳤고 뭐 기분 나쁘게 웃었다, 그런 이유에서였다는 거예요.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 항상 수습은 선수들이나 웨이터들이 하고 아가씨들은 너무 편하게 일하는 거 아닌가, 뭐 이런 억울함이 들었다는 거죠.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.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건 아가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 깡패 남자의 문제거든요. 아가씨가 그 가게에 맞춰진 수위, 룰의 범위 안에서 선을 지키며 노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. 정해진 선 안에서 편하게 일하고 싶은 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? 단지 그 화풀이를 아가씨가 아닌 선수나 영업진, 웨이터에게 푸는 그 깡패 행동이 문제인 거죠. 근데 많은 술집 종업원 남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은연중에 나보다 돈이 많은 손님이나 나보다 피지컬이 좋은 깡패에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가씨에게 가서 결국 너가 케어를 못해서, 너가 일을 잘 못해서, 네가 손님 기분을 잘 맞춰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,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은 것이다 하고 방에 있던 아가씨를 원망한단 말이에요. 물론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. 하지만 그 1차적인 문제의 원인은 화풀이를 아가씨가 아닌 선수나 웨이터에게 푼 남자 손님이나 깡패들에게 있거든요. 근데 그 문제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반대 성별 탓으로 돌리는 이런 사례는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. 뭐 예를 들어서 명절에 며느리를 괴롭히는 건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잖아요. 남자가 힘들게 하지 않아도 여자가 여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. 그리고 좀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, 예를 들어서 제가, 그러니까 공다리가 어떤 미모의 아나운서 여자를 좋아하게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. 뽀뽀도 했고 이제 잠만 자면 되는데 갑자기 이 아나운서 여자에게 연락이 막 시들시들한 거예요. 정말 이제 고지가 눈앞인데 단둘이 술만 먹으면 다 끝나는 건데 갑자기 막 카톡을 안 읽고 막 전화를 피하고 막 그래요. 그리고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는 지금 검사를 만나고 있으니까 이 검사랑 연애를 해보겠다고 앞으로 저에게 연락을 좀 자제해 달라고 해요. 그럼 나는 나랑 썸을 타다가 이 검사에게 갈아탄 아나운서 여자를 원망해야 될까요? 아니죠. 물론 내 입장에서 존나 짜증은 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여자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. 왜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인의 삶이 풍족해지길 원해요.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,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은 항상 비교 대상이 되고, 가족이나 친구들, 그 사람을 아껴주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오지랖을 떨고 더 좋은 선택지를 추천해 준단 말이에요. 곰곰이 따져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5만 달의 유튜버와 검사가 둘 다 나를 똑같이 좋아해 준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검사를 선택하는 게 옳은 결정이거든요.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인 이상 그게 이성적이고 옳은 선택인 거라고요. 제가 뭐 죽여주는 말발로 이 여자를 설득해서 검사를 버리고 저를 계속 만나도록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만남이 지속되는 동안 과연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? 나랑 사소한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그 검사를 버리고 나를 선택한 자신을 원망하고 그때마다 나에게 막말을 했겠죠. 이 여자가 나쁜 여자여서가 아니라,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, 아니 사람은 다 이기적이니까 아무튼 그냥 본인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결정을 내린 것 뿐이에요.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린 여자라면 제 입장에서도 그냥 보내주는 게 서로에게 좋은 길이겠죠. 근데 보통의 남자들은 그런 상황을 겪고 나면 그 자기보다 우월한 검사 남자에게 품어야 될 패배감, 경쟁심 이런 걸 나를 버린 그 여자에 대한 원망으로 대체해요.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원망은 이성에 대한 불신, 사랑에 대한 불신으로 채워지죠. 불신이나 배신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,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, 타협하는 게 아니다,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단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좀 더 좋은 길일 수 있어요. 영화 타이타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이타닉이 아름다운 사랑 영화로 끝날 수 있었던 건 거대한 재앙 앞에서 죽음에 이르는 결말로 끝났기 때문이에요.
만약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해 침몰하지 않았다면 주인공 로즈는 과연 자기 가문을 일으킨 이 재벌 약혼남을 버리고 잭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? 사실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로즈는 불행했을 거예요. 배에서 내린 후에 이 돈 많은 약혼남을 계속 만났었더라면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, 낭만을 선물해준 이 디카프리오, 잭을 평생 가슴 한켠에 두고 묻고 살았겠죠. 그리고 그 짧은 하룻밤의 낭만을 평생 미화시키면서 추억 속에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. 반대로 만약에 이 약혼남을 버리고 잭을 선택했더라면 가족과의 단절은 물론이고 변변찮은 직업도 없고 도박을 좋아하는 잭이 과연 이 로즈를 평생 먹여 살리고 책임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. 이렇게 사랑에는 타협이 필요하고 한계가 존재해요. 근데 다행히도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거든요. 누구에게나 결핍은 있고 그걸 서로 보충해 줄 수 있다면 보충받고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소한의 타협 조건으로 삼는 게 어떤 행복한 사랑의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.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고 누구에게나 본인에게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할 결정권은 있으니까요. 그럼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.